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2분기 국내 상장 S&P 500 및 나스닥 ETF들의 배당금 공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분기는 코덱스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이 TR에서 PR 상품으로 변경된 후 첫 번째 배당금이며, 지난 1분기에 배당금 삭감 논란이 있었던 타이거 ETF의 2분기 배당금도 공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 내역부터 잠시 살펴보면, 타이거 ETF의 1분기 배당금이 기존 대비 유독 적게 공시가 된 점을 저를 비롯해 국내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타이거에 문의를 했지만, 타이거는 외납세액 원천징수 방법 변경 외에 내부적으로 변경사항은 없다고 1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난이 이어지자 외납세액 이슈 선제 대응 차원에서 실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보다 축소한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1월 말 기준 배당금은 S&P 500은 65원이 발생을 했지만 45원만 지급을 했고, 나스닥은 243원의 배당 재원이 발생했지만 70원만 지급하며 각각 20원, 173원씩 배당금을 축소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잔여 배당금은 2분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럼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는 이례적으로 두 종목의 2분기 배당금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1분기 잔여 배당금인 20원과 173원에 3개월간 이자 수익인 0.1원과 1.3원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2분기 배당금과 합산한 배당금을 안내했습니다. 참고로 이자 수익은 코퍼 금리 2.89%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2분기에 발생한 배당 재원이 59.7원, 214.2원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할 경우 S&P 500은 79.8원, 나스닥은 388.5원이 되지만 소수점 단위를 절상해서 80원과 389원의 배당금을 공시했습니다. 이자 및 2분기 배당금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오픈하면서 뭔가 조금 더 준다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1분기 때 약속한 대로 잔여 배당금을 2분기에 합산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배당률까지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사실 2분기 배당 재원만 따지면 S&P 500은 0.3%, 나스닥은 0.17%입니다. 1분기 잔여 배당금을 합산해서 마치 배당률도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타이거는 지금까지 배당금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때 월배당 상품을 제외하고 분기 배당금 안내 게시글에는 배당 금액만 표기를 하지 따로 배당률까지 표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타이거 두 종목의 배당금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1분기 때 S&P 500은 마이너스 36%, 나스닥은 마이너스 67% 삭감된 배당금을 공시했지만, 잔여 배당금이 2분기에 추가되면서 2분기 배당 성장률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1, 2분기 합산 배당금을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S&P 500은 전년 2분기 누적 125원에서 올해도 125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1, 2분기 합산 결과 전년 누적 350원에서 올해는 459원으로 31.1% 성장한 배당금을 공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덱스와 에이스의 배당금 공시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을 공시한 코덱스는 나스닥은 33원, S&P 500은 56원의 배당금을 공시했습니다. 에이스의 나스닥이 35원, S&P 500이 58원이기 때문에 코덱스와 에이스는 유사한 수준의 배당금을 공시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 역시 배당 성장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S&P 500은 2분기 누적으로 비교 시 전년도 120원에서 올해는 123원으로 2.5% 배당이 성장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55원에서 올해는 70원으로 27.3% 배당이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 누적 성장률을 비교할 경우 타이거와 에이스 두 운용사 간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2분기까지 누적으로 지급된 배당률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분기도 각 운용사 간 배당금을 확인하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운용사별로 배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타이거가 1, 2분기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배당률을 안내를 했었는데, 2분기 기준 배당금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에이스는 0.29%, 타이거는 0.3%, 코덱스는 0.31%로 세 운용사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
2년간의 분기별 배당률을 확인하더라도 에이스와 타이거 간 큰 차이는 없었는데 지난 1분기만 유독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나스닥 100 역시 분기별 배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배당금 재원 기준으로만 비교해 보면 에이스는 0.16%, 타이거는 0.17%, 코덱스는 0.18%를 기록하면서 세 운용사 모두 비슷한 분기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지난 2년간 분기 배당률은 에이스와 타이거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지난 1분기만 유독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저의 연금 결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연금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해외 주식형 ETF 거의 대부분 타이거 위주로만 상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타이거 ETF를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1분기 배당 삭감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 타이거의 시총이나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S&P 500과 나스닥 시총 2위인 코덱스와 비교를 해봐도 코덱스는 타이거를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타이거는 해외 주식형 ETF 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지 15년 차가 되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부 직원들은 진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실무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더라도 조직 문화에 의해 그러한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들에게는 시총 1위가 더 중요한 지표일 수 있고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스펙의 제품보다는 원가 절감이 제1의 목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운용사에게 바라는 건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저 ETF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운용사 친화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번 타이거 사태로 인해 타이거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이 더욱더 투명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